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의 내용은 보신 화면처럼 GLTF 형식의 모델을 불러와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렌더링된 최종 결과를 후처리해서 빛나는 효과를 주는 포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기본 코드는 이 영상의 설명을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총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HTML, CSS, JS 파일입니다. HTML 파일에는 3J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원 렌더링 영역을 위한 div 요소가 WebGL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S에는 3차원 렌더링 영역을 화면에 꽉 채우도록 스타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JS에는 앱 클래스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이 onLoad 이벤트에서 이 앱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앱 클래스의 생성자를 보면요. 다음처럼 총 6개의 메서드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밑줄 셋업 3JS 메서드는 3JS 초기화 코드로 렌더러와 신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는 카메라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는 광원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는 3차원 모델 메쉬를 생성하고 장면에 추가해서 렌더링 되도록 합니다. 밑줄 셋업 컨트롤스는 카메라를 제어하는 컨트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밑줄 셋업 이벤트 메서드는 창의 크기 변경 이벤트와 렌더링 루프에 대한 이벤트 등과 관련된 코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메서드는 렌더링되는 매 프레임마다 변경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렌더러 메서드는 실제 프레임을 렌더링하는 메서드로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다시 렌더러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즈 메서드는 창 크기 이벤트 발생 시 호출됩니다. 이 기본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제 채널에 3JS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모델 데이터는 이 스케치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기본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행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는 HTML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Go Live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표시합니다. 모델을 장면에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JS 파일을 열고요. 모델 데이터가 GLTF 형식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GLTF 로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요. 그리고 gltf 로더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를 통해서 로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로드 메서드 인자에 모델에 대한 URL을 지정합니다. 모델의 로딩이 완료되면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콜백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gltf 객체를 통해서 모델을 장면에 추가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카메라를 조정해서 모델이 적절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에서요. 코드를 다음처럼 수정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확대해 보면 이처럼 모델이 완전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객체를 순위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만약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의 재질이 지정되어져 있다면 그 재질에 대해서 다음 속성을 지정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완전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3JS에서 불러올 때 원하는 재질로 표현되지 않을 때 코드를 통해서 재질의 속성을 제어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모델에 저장된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애니메이션 클립 베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델에 애니메이션 믹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애니메이션 클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클립 데이터로부터 실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는 액션 객체를 얻습니다. 액션 객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이 믹서 객체는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되므로 필드화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앞서 필드화해둔 믹서 객체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델타 값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시간 차이 값입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제 모델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경로는 패스 객체로 정의합니다. 경로는 캔멀럼 알고리즘으로 계산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구성하는 좌표를 지정합니다. 이 패스 객체는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되므로 필두화시킵니다. 이 패스 객체를 장면에 추가해서 화면에 시각화하겠습니다. 패스 객체로부터 총 1000개의 포인트를 얻어옵니다. 천 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set from point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정의하고요. 경로는 선형이기 때문에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로 정의합니다. 장면에 추가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선으로 경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메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바닥 메시를 장면에 추가하면 시각화가 됩니다. 저장해서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모델이 경로를 따라서 실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드화합니다. 밑줄 버드라고 필드화시켰고요. 경로를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하므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모델의 위치를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클럭 객체의 올드 타임은 클럭 객체가 생성된 이후 경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로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커런트 포지션은 모델의 현재 위치로 사용할 객체입니다. 넥스트 포지션은 모델이 바라볼 위치를 저장할 객체입니다. 패스 객체에 getPointAt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getPointAt 메서드는 경로를 구성하는 좌표를 얻어오는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정하는데요. 0은 경로의 시작 좌표이고 1은 경로의 가장 끝 좌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결과값이 저장될 객체입니다. 첫 번째 인자에 타임 나머지 연산자 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임 값에 1로 나머지 연산자를 계산하면 항상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이 타임 값을 이용해서, 즉 이 타임 값에 0.001을 더해서 이 next 포지션에 current 포지션보다 약간 앞의 좌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current 포지션은 타임 값을 얻고 next 포지션은 타임보다 0.001보다 큰 값을 지정해서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getPointAt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를 0으로 지정하면 경로의 첫 번째 좌표가 얻어지고요. 그리고 2를 지정하면 경로의 마지막 좌표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타임 값에 해당하는 위치가 이 오렌지색 지점이라면 타임 값에 0.002를 더한 위치는 이 오렌지색 지점보다 약간 앞에 좌표인 이 초록색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얻은 커런트 포지션과 넥스트 포지션을 이용해서 먼저 모델의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바라보는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모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므로 타임에 0.00003을 곱합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시 코드를 보면요. 이 코드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 오타를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다시 실행 결과를 보면요. 결과를 보시면 모델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가만히 보면 모델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Y축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이 루겟 메서드를 통해서 모델의 회전값이 재설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일단 Y축으로 90도만큼 회전시켜 놓고 이 모델의 부모 객체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부모의 루겟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를 코드로 작성해 보면요.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요. 먼저 모델을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부모의 모델을 자식으로 추가하고요. 그리고 장면에는 이 부모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 모델을 장면에 추가한 이 코드는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밑줄 버드는 모델이 아닌 부모로 지정을 하고 이 코드는 삭제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광원에 대한 코드를 변경하겠습니다.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요. 기존의 코드를 모두 삭제하고요. 스포트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고요. 강도는 1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원의 위치를 지정하고요. 다른 속성도 지정하겠습니다. 이 광원을 장면에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장면이 어둡기도 하고 또 색상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렌더러의 인코딩을 변경하겠습니다. 인코딩을 sRGB 인코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텍스처에 대해서도 인코딩을 동일하게 sRGB 인코딩으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재질의 맵 속성이 지정되어져 있을 때
맵 속성에 인코딩을 sRGB 인코딩으로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러에 그림자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광원의 그림자에 대한 설정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위한 카메라의 리어값과 팝값을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대해서도 그림자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모델이 불타듯이 빛나는 효과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렌더를 통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면 바로 화면에 출력되었는데요. 하지만 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면 포스트 프로세싱에 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또 새롭게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만드는 객체가 3JS에서는 패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포스트 프로세스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패스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효과 중 언리얼 블룸 패스를 이용해서 모델이 불타는 듯한 효과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이펙트 컴포저와 렌더 패스인데요. 다음처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빛나는 효과를 주는
언리얼 블룸 패스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윗줄 셋업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메서드를 생성자에서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면요. 먼저 렌더러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받아오는 렌더 패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언리얼 블룸 패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생성자의 인자를 지정합니다. 먼저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입니다. 일단 0으로 하고요. 그리고 반경입니다. 0.1. 그 다음에 인계값도 0.1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컴포저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펙트 컴포저 객체는 패스들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저에 앞서 만든 패스 객체를 추가하는데요. 가장 먼저 렌더 패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블룸 패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할 객체들을 필드화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또 추가할 코드는 렌더러가 수행했던 책임의 일부를 대신 해주는 것인데요. 먼저 리사이즈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렌더 메서드에서 기존에 렌더러가 수행했던 렌더 메서드의 호출을 제거하고요. 대신 컴포저가 대신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특별히 바뀐 부분이 없는데요. 이는 앞서서 이 윗줄 셋업 포스트 프로세스 메서드에서 언리얼 블룸 패스 객체를 만들 때 이 스트링스 값을 0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이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룸 패스에 스트링스 값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모델이 불타듯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포스트 프로세싱은 렌더링 결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